여러분은 나사가 항성, 행성, 은하 또는 블랙홀만을 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에요. 이 기관은 또 우리의 고향 행성인 지구에서 일어난 발견도 연구해요. 그럼 나사는 최근에 뭘 발견했을까요? 얼음 밑에 생명체가 있나요? 최근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남극의 얼음 아래에 숨어있는 믿을 수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발견은 지구 전체 수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바꿀 뿐만 아니라 우주의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도울 수 있어요. 인류의 존재는 남극 대륙과 그것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달려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최근의 발견들이 우리의 생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얼음밖에 없는 이곳에 대해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지 봅시다. 남극 대륙은 남반구에 있는 세계 7대 대륙 중 하나예요. 총 면적으로 봤을 때 5번째로 큰 대륙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호주의 거의 2배 크기라는 걸 의미해요. 진짜 운석을 보고 싶나요? 남극으로 가세요. 건조한 기후 때문에 남극 대륙은 우주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예요. 하지만 더 멋진 건 대륙의 흰 표면에서 운석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미 얼음에서 약 4만 5천 개의 운석을 뽑아냈어요. 그리고 30만 개를 더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곳에 많은 지상암석이 없기 때문에 운석의 어두운 색 덕분에 발견하기가 쉬워요. 남극 대륙의 건조한 사막 환경 또한 그걸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심지어 100만 년 전에 지구에 떨어진 것도 말이에요. 그리고 남극에서의 화산 활동을 상상할 수 있나요? 어렵죠. 하지만 이곳은 불이 얼음과 만나는 곳이에요. 서남극은 대부분의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과학자들은 서남극에만 138개의 화산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와, 여러분은 남극이 늘 추울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아니에요. 해안 지역은 10도까지 따뜻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얼음이 없다면 남극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늘 얼음으로 덮여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3,400만 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얼음이 없는 대륙의 표면이 어떨지 아무도 알지 못하죠. 하지만 나사가 그걸 바꿨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만들었고 오늘날 가장 정확한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들이 본 것은 놀라웠어요. 대륙은 보이는 것과 달리 전혀 평평하지 않았어요. 계곡, 경사진 평원, 그리고 높은 산들로 꽤 울퉁불퉁했어요. 하지만 이건 그들이 남극 대륙 얼음 아래에서 발견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드럼을 쳐주세요. 나사가 2개의 새로운 빙저호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더 멋진 것은 우주에서 이 호수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만약 여러분의 대답이 최첨단 위성이라면 맞습니다. 2003년 나사는 아이스셋이라는 위성을 발사했어요. 그것이 빙상물질 균형과 구름과 에어로졸 높이를 측정했어요. 위성은 또한 남극 대륙에 얼음이 없는 지도를 만드는 걸 도왔어요. 2010년 유럽 우주국은 2번째 위성인 크라이오셋2를 발사했어요. 얼음 두께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거였죠. 그리고 2018년 나사는 아이스셋의 후속인 3번째 아이스셋2를 발사했어요. 이것은 빙상의 해발 고도와 바다의 해빙의 두께를 측정했어요. 나사의 가장 진보된 지구 관측 레이저 기구였습니다.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전달했죠. 그리고 이게 다른 위성들의 데이터와 결합되었을 때 한 쌍의 큰 호수 근처에서 이 2개의 새로운 호수를 발견하는 게 가능했어요. 하지만 애초에 어떻게 이런 호수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남극 대륙 얼음의 평균 두께는 약 1.9km예요. 하지만 어떤 곳에선 특히 겨울 동안에는 3km 이상 두꺼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에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과학은 달리 말하고 있어요. 맨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대륙의 얼음은 그 무게에 의해 천천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낼 수 없었어요. 2007년 아이스셋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표면 아래에 뭐가 숨어 있는지 통찰할 수 있게 해주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먼저 남극 대륙에 빠르게 흐르는 빙류 아래에 연결된 해빙수 호수의 전체 네트워크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게 수백 개 있었어요.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의 빙하 연구가 헬렌 아만다 프리커는 아이스셋에 의해 측정된 해발 높이의 변화가 이런 호수의 역학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게 해빙수를 정적으로 유지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로 시스템을 통해 계속해서 물을 채우고 배수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위에 얼음이 오르내렸죠. 하지만 어디로 물을 빼냈을까요?
당연히 바다죠. 그리고 그 양이 엄청납니다. 프리커와 공동 저술한 최근의 연구에서 한 호수에서 단 3일 만에 7,500억 리터나 되는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걸 발견했어요. 자연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여전히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두 개의 새로운 호수를 찾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기후가 따뜻해짐에 따라 남극의 빙상이 얼마나 빨리 변할지, 그리고 이게 세계적인 해류와 해수면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더 나은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호수의 체음과 배수 주기는 빙상의 균열과 크레바스가 생기게 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호수들로부터 발견한 정보는 또한 얼음 표면의 손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또한 이 체험과 배수 시스템이 얼음이 바다와 대양으로 미끄러지는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추가된 담수가 해양 생태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평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 발견은 또한 생명이 정말 얼음 아래에 있는지 어떤지를 암시할 수 있어요. 와! 과학자들은 약 1068m의 얼음을 뚫었고 호수들 중 하나에서 채취한 물 샘플에서 대략 밀리리터당 10,000개의 박테리아 세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렇게 많은 수의 박테리아의 존재는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차가운 물이 미세생물과 같은 더 고등한 생명체를 지지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새로운 호수들 중 하나가 그들의 고향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새로운 호수가 다른 행성에서의 생명체가 가능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화성의 얼어붙은 표면 아래의 생명체가 남극 호수에서 보이는 패턴을 따를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행성에 존재했었을지도 모르는 생명체 종류에 대한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를 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겨울 동안에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온도는 영하 89.2도예요. 2010년엔 그보다 더 낮은 영하 93.2도를 기록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건조한 바람 때문에 이 추위를 훨씬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남극 대륙의 얼음 표면의 크기 또한 1년 내내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여름에는 약 3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겨울이 되면 1900만 제곱킬로미터로 커져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큰 얼음 조각으로 남아있죠? 미안 북극아, 네가 졌어. 이 귀엽고 작은 펭귄 아세요? 남극에는 원주민이 없으니 이 동물들을 현지인으로 여기세요. 그곳은 어느 나라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땅도 아니에요. 하지만 누가 진짜 그걸 소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5가지 다른 종의 펭귄, 바다표범, 범고래들이에요. 대륙의 가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낚시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으로 그곳을 방문할 수 있어요. 약 5,000명의 사람들이 연구소에서 여름 동안 대륙에 거주해요. 하지만 겨울이 오면 그 수는 자연스럽게 1,000명으로 떨어져요. 남극 대륙의 얼음 이불은 세계 담수 보유량의 70%를 차지해요. 만약 이게 녹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보세요. 지구의 해수면은 거의 60m 상승하게 될 거예요.